사실 이제 제일 유력하게 처음에 고려했던 거는 i30 N9, K3 GT 그리고 아반떼 N9 세 가지였는데, 처음 고려했던 게 원래는 이제 차주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네. 36살 직장인이고요. 반갑습니다. 예. 수원이요? 예. 여기 강진구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자, 차량 소개 들어가야죠. 연식, 차량명, 등급, 선택 옵션. 아반떼 CN7 1.6 터보 N라인 2020년 11월식이고, 인스퍼레이션 등급에 제 썬루프와 컴포트 2 들어가 있고, 추가로 이제 M 퍼포먼스 서스펜션하고 M 퍼포먼스 브레이크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이거를 신차로 구매했던 거는 아니고, 이제 한 달 반 전쯤에 제가 이제 중고로 구매를 했고요. 중고로. 예. 그러면 이거 옵션은 뭐가 빠진 거예요? 선택 옵션 중에서는? 선택 옵션 중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풀 옵션에다가 네. 이제 추가로 선택하는 M 퍼포먼스 옵션에서 이제 그 디자인 휠만 빠진. 디자인 휠만 빠진. 디자인 휠만 빠졌습니다. 소유 기간이 그러면 한 달 반. 한 달 반 정도고, 그동안 한 3,000km 정도 운전을 했고요. 지금 현재 키로수는 어떻게 되세요? 지금 현재는 38,050km 정도입니다. 자, 그럼 이 차를 사기 전에 그 전 차는 어떤 거를 좀 타셨는지? 그 전에 이제 지금까지 탔던 차들을 설명을 드리면, 간략하게 드리면, 이제 대학생일 때부터 이제 첫 회사 입사할 때까지는 EF 소나타 1998년식 1.8 깡통 운전을 하다가, 이제 첫 회사 입사를 하고, 이제 원래는 이제 골프 6세대를 구매를 하고 싶었으나, 이제 그 차가 소나타가 좀 미리 퍼지는 바람에, 그래서 그때 급하게 2012년식 올류 프라이드 해치백 1.6 가솔린을 그 당시 이제 2014년에 2년 된 2만 킬로 탄 차를 중고로 구매를 했었고요. 네. 그걸 제일 오래 타고, 현재는 그 차를 이제 와이프한테 넘겨준 상태고, 이제 그 후에 2021년에 그 BMW F40 118D M 패키지를 한 1년 약간 넘는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1시리즈를 타다가 이제 이 차로 사신 거네, 그쵸? 1시리즈를 타다가 이제 회사에서 이제 영업 차량을 받게 돼가지고, 이제 그 아파트 주차장에 세 대를 주차하는 거 가지고 이제 와이프 반대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이제 원래 그걸 와이프한테 넘겨주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부담스러워서, 운전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는데 와이프가 부담스러워서 난 그 차를 받지 못하겠다 라고 해서 결국 그 차를 이제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하고, 이제 영업용 차량으로는 2019년식 산타페 2.0 디젤 이륜 모델을 타고 다녔는데, 네. 제가 저기 3월 중순쯤부터 제가 이제 잠시 이제 휴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휴직하고 이제 회사 차량을 마침 반납을 했고, 이제 제가 타고 다닐 차를 이제 구매하려고 이제 중고차를 좀 찾던 중에
원래는 K3 GT를 고려를 했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아반떼 N라인을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야, 결혼도 하셨고 자녀분도 혹시 있으신가요? 자녀는 없고요. 아, 식은 올해 식은 올해? 예, 너무 10월에 축하드립니다. 올리게 됩니다. 예. 잠깐만, 식은 올해? 예, 올해 10월에 올리게 되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반떼를 구매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K3 GT를 못 사고 네. 뭐 그냥 갑자기 구매를 하신 건가요? 뭐 그냥 아반떼 딱 꽂히신 거세요? 고민이 좀 많았는데 원래는 이제 원래 휴직이 원래 이제 계획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휴직하는 동안 이제 저 혼자 좀 여행 겸 타고 다니려고 원래는 사실 이제 모닝 터보를 고려를 했었습니다. 중고로 JA 모닝 터보를 1.0 터보를 고려를 했었는데 이제 와이프는 이제 반대가 좀 심해서 이제 그 처가가 부산인데 이제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기에는 이제 경차가 좀 불안하다.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마음에 드는 차가 뭔지 물어보니까 결국에는 K3 GT더라고요. 해치백을 좋아하는데 저도 해치백을 좋아하고 근데 이제 휴직을 하고 4월쯤 그러니까 3월하고 4월쯤에 집중적으로 중고 매물을 좀 찾았는데 원하는 매물들이 그때 전부 다 사라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K3 GT를 이제 저희 도이치 오토월드 집 근처에 그 중고차 매장 가서도 실제로 좀 매물을 보기도 했었고 근데 마음에 드는 매물이 없었는데 사실 1.6 터보에서는 K3 GT가 뭐 출력이라든지 그 디자인도 그렇고 전부 다 마음에 들긴 했지만 색상이라든지 옵션이 마음에 드는 게 없어가지고 중고로 매물이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2차적으로 고려하던 게 아반떼 N라인이었습니다. 2차적으로. 예. 야, 1CG를 타다가 사실 쉽게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립습니다. 그립다. 그립습니다. 네. 그립다. 사실 이제 네. 118D가 이제 제가 탔던 게 F40이면 이제 전륜구동으로 바뀐 차량이고 운전 재미가 이제 뭐 예전에 F20 후륜 모델에 비해서 재미가 떨어진다고 했지만 어차피 전륜만 줄창 타던 저한테는 충분히 재밌었고 그리고 이제 크기에 비해서 이제 옵션도 나쁘진 않았었습니다. 제가 샀던 게 21년 3월식이었으니까 전동 트렁크 없고 핸들 열선 없고 했지만 그 외 나머지 부분 내장이라든지 마감이나 이런 건 정말 만족스러웠었고요. 근데 이제 그걸 타다가 이제 지금 이 차를 타게 되다 보니 이제 좀 약간 비교가 되긴 하죠. 실내 그쵸, 내장이나 그런 부분에 좀 비교가 되는 게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재밌기도 하고 사실 뭐 다들 주변에서 하는 말이 N라인을 살 바에는 더 못해서 N 가는 게 낫지 않냐. 그쵸, 맞아요. 그 말을 제일 많이 듣긴 했는데 사실 휴직을 하는 동안 이제 제가 아니라 이제 와이프 혼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뭐 강원도라든지 이제 좀 지방으로 이제 드라이브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정도 경제성도 고려를 해야 하고 유지비 예, 안 그래도 저 보니까 이제 2.0 터보하고 1.6 터보하고는 유지비에 있어서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들어서 그래서 이제 저도 1.6 터보 선으로 제가 딱 선을 그었습니다. 터보 선으로? 1.6 터보 선으로 이제 딱 제한을 걸었고 사실 저도 이제 예산을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 이내로 샀으면 했기 때문에 물론 예산 오버는 했지만요. 아니 그냥 1.6도 있잖아요. 예. 그거는 고려 안 하신 거세요? 1.6 터보 라인이 이제 보통 이제 운전 재미를 추구하는 분들한테 1.6 터보에 이제 차종이 많기는 하죠. 많기는 한데 N라인 말고 N라인 아반떼 N라인 말고도 사실 그냥 뭐 1.6. K3 GT 뭐 좀 더 이제 오래된 걸 보면 이제 아반떼 스포츠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소울 터보도 소울 부스터도 있고 이제 벨로스터 1.6 터보도 있는데 i30 N라인도 있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하나씩 다 소거를 하다 보니 남은 게 이거만 남은 거죠. K3 GT하고 아반떼 N라인 두 개였습니다. 근데 K3 GT는 옵션이라든지 색상이 좀 마음에 드시는 게 없어서 패스했고 그다음에 1.5 터보 N라인 하셨는데 이거 그냥 기본이 그냥 자연 느낌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N라인으로 선택하신 거는 어떤 거예요? N라인으로 선택한 이유가 기본 아반떼 CN7 노멀 같은 경우는 1.6 자연 느끼고 작년 연말에 이제 제주도 갔을 때 렌트카로도 한번 운전을 해봤었고요. 네. 근데 이제 운전 재미를 느끼려면 아무래도 이제 제가 지금까지 타던 차들이 다 이제 100마력 초중반
가격대 차들이 많았고 이왕이면 그래도 200마력 정도는 하는 차를 좀 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호환되는 뭐 애프터마켓 부품이라든지 특히 이제 모비스 튠하기 용이한 차를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 아반떼 N9이 그나마 좀 나아 보였고요. 사실 이제 제일 유력하게 처음에 고려했던 거는 i30 N9, K3 GT 그리고 아반떼 N9 세 가지였는데 처음 고려했던 게 원래는 이제 i30 N9이었습니다. 근데 왜 소고를 하게 됐냐면 확실히 2열 레그룸이 좀 작긴 했고 그리고 실제로 타봤고요. 그리고 좀 결함이 좀 있었어요. 제가 i30 카페를 계속 보다가 자주 봤던 게 이제 그 실내 공간하고 엔진룸 사이 격벽, 그러니까 프론트 대시 쪽에 그 실리콘 처리가 생산할 때 잘 안 돼서 이제 폭우가 내리거나 이제 장마 때 물이 새가지고 조수석 이 1열 조수석 바닥하고 2열 바닥까지 이제 젖어가지고 곰팡이가 쓸거나 이런 누수 결함이 있었고 그거를 이제 보통 이제 블루엔즈 가서 다들 이제 보증 수리를 받으려고 하시는데 좀 쉽지는 않았다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대시보드 다 드러내고 내장도 다 탈거해서 전부 다 교체하고 실리콘 쏘고 근데 차 사자마자 또 그런 거를 또 겪고 싶지는 않아서 일단 i30는 소고를 했었고 사실 와이프도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게 i30가 디자인이나 이제 해치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고려했던 게 K3 GT인데 나중에 제가 뭐 복직을 하든 아니면 이거를 와이프와 같이 운전을 했을 때 메모리 시트의 부재가 좀 컸습니다. K3 GT가 이제 수출형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시트가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K3 GT도 이제 싸제로 시공을 하시는 뭐 물론 이제 그것도 모비스 부품으로 해서 시공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금액도 그렇고 대략 한 80만 원 정도? 거기다가 이제 원래 순정으로 달려나오던 게 아니다 보니 전장 쪽 관련돼 가지고 추가로 좀 다는데 좀 심적으로 부담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K3 GT 같은 경우에는 풀옵션을 원했는데 풀옵션이 매물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예. 그래가지고 뒤지다 보니 이제 L9 아반떼 L9이요. 그렇죠. 예. 아반떼 N9. 아반떼 N9을 또 웃긴 게 그 1시리즈를 구매를 했을 때가 2021년 한 3월경이었는데 그때 사실 1시리즈 전에 봤던 게 아반떼 L9이긴 했었어요. 실제로 매장 가서 타보고 이제 이걸로 하면 되겠다 라고 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때 당시 아반떼 L9 출고되는데 한 8달? 9달 걸리신 분도 있었다고 카페에서 봤었거든요. 근데 저는 당장 차가 필요했고 빨리 전에 타던 프라이드를 저희 와이프한테 줘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출고가 좀 빠르면서 어떻게 비슷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신차가 있을까 했는데 그때 마침 1시리즈가 눈에 들어왔던 거죠. 할인이 그때 900만 원까지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3,600만 원 주고 2주 만에 차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1시리즈로 간 거였는데 예상 외로 만족이 높았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도 이 색깔로 아반떼 N9을 신차를 계약을 해야겠다라고 견적까지 받아놨던 상태였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와이프는 그렇게 디자인을 엄청 마음에 들어 하지는 않았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K3 GT가 매물이 마음에 드는 게 없으니 얘기를 꺼냈는데 오케이를 하더라고요. 그 변속기하고 엔진으로 설득을 했습니다. 예. 휴직이 문제였네, 그렇죠? 휴직만 다녔으면 계속 1시리즈 타는 거였을 거 아니에요? 128D, 그렇죠? 아니요. 그 아닌가요? 1시리즈를 이제 영업 차량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어차피 영업 차량을 주로 타고 다니기 때문에 또 와이프는 또 그거는 부담스럽다고 하셔가지고 예, 마음에 들지만 부담스럽다. 그래서 어차피 보내줄 운명이긴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휴직을 하면서 정리하신 거구나. 예, 좀 더 어떻게 보면 정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을 좀 빨리 사게 된 거 아닐까. 물론 이제 예산에 한정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 만족은 하고 있습니다. 자, 1.6 터보 N9 중에서 스포츠도 있고 인스퍼레이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중간에 모던도 있는데 예. 보니까 인스퍼레이션으로 선택하신 거는 뭐 좀 사장님께서 원하시는 옵션이 좀 있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2열 쪽에 에어벤트하고 열선하고 일단 좀 폴딩을 좀 고려를 했던 게 간혹 이제 뭐 이제 좀 짐을 좀 긴 거
좀 그런 거를 좀 넣어야 할 경우도 있어서 저는 폴딩 시트가 있느냐 없느냐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스포츠 트림에서는 폴딩을 고를 수가 없었고, 그리고 스포츠에서 추가 옵션을 다 골라도 2열 에어벤트가 없어요. 그래서 2열에 타시는 분들 생각을 해서 물론 그랬으면 M 퍼포먼스 서스펜션을 넣는 게 아니었지만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차급이 좀 낮더라도 이제 낮은 차 풀옵션하고 차급이 높은 차 깡통하고 그 중에선 저는 풀옵션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작은 차. 그래서 인스퍼레이션으로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차량 금액이죠. 이건 혹시 얼마에 구매를 좀 하셨나요? 원래 신차가가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이게 2020년 11월식이라 그 당시 차값은 이게 인스퍼레이션이 2,779만 원에 썰루프가 44만 원, 그리고 이제 컴포트2 이제 뒤에 에어벤트, 폴딩 시트, 뒷좌석 열선, 그리고 암레스트까지 해서 이게 29만 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총 신차 가격이 2,852만 원에 N 퍼포먼스 서스펜션이 93만 원, 그리고 대용량 원피스톤 브레이크가 38만 원 정도였으니까 대략 취등록세 포함하면 신차가가 대략 한 3,200 약간 안 되는 정도였는데 저는 이거를 중고로 이제 2,400 약간 안 되게 2,380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잘 사신 거죠, 그러면? 나름 잘 샀다고 생각은 하지만 네. 주변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변에서는 결제는 일시불? 예, 무조건 결제는 항상 저는 일시불로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거 개인 거래예요? 아니면 딜러분 통해서? 저희 상호명을 얘기를 해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예, 케이카 홈 서비스로 구매를 했습니다. 케이카 홈 서비스? 예. 구매 팁이 좀 있을까요? 케이카 홈 서비스? 좋나요? 케이카 홈 서비스 했을 때 이번이 케이카 이용이 처음이었고요. 근데 이제 이용하면서 참고로 저는 이제 엔카로도 그때 K3 GT 이 차를 구매 직전에 이제 K3 GT도 한번 봤었고 그때는 엔카로 봤고요. 그리고 이 차는 케이카로 구매를 했는데 두 번 다 저는 이제 그 카바조라고 그 검수해 주시는 정비사분 동행하는 서비스를 둘 다 봤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신청해서 봐서 이제 케이카 이 차를 구매했을 때 이제 일단 케이카 홈 서비스로 구매를 하고 이제 차를 이제 집으로 탁송 받고 난 다음에 정비사분을 이제 불러서 이제 검수를 따로 했었고요. 근데 이제 케이카에서도 이제 뭐 무사고 하고 이제 뭐 누유나 누수 이런 거 없다라고 돼 있어도 이게 좀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 카바조로 이제 오셨던 정비사분께서 이제 저희 집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검수를 하시면서 덕분에 이제 오일팬 누유가 있었어요. 근데 이 차가 이제 20년 11월식이니까 2년 반 됐고 주행거리가 그때 당시 35,000쯤이었거든요. 이제 보증 기간 내이니까 이제 이거는 뭐 이제 어드바이스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증 수리하면 된다. 오일팬 교체하면 되고 그때 오일 교환도 하면 되고. 그래서 그렇게 받았는데 케이카 홈 서비스로 받으시더라도 검수는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국산 이제 보증 기간 내에 있는 신차인 경우에는 케이카 워런티가 별도로 필요가 없고요, 실제로. 왜냐면 이제 제조사 보증으로 수리가 가능하고 그리고 그걸로 안 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중고차 보증보험이 기본적으로 적용돼 있고 거기에 플러스로 케이카 워런티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제 보증 기간이 남아있는 연식이 얼마 안 된 국산 신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케이카 워런티를 추가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자, 보험료죠? 얼마 나오시나요? 보험료가 이거는 제가 실수를 한 게 있어서 왜냐면 이제 제가 대학생 때부터 운전을 하긴 했지만 그 제일 오래 운전했던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프라이드 해치백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차량 명의를 저희 아버지로 해놓고 저는 한동안 계속 일만 했습니다. 신경 안 쓰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차량 소유 경력 연수가 얼마 되지는 않아가지고 지금 이 차 보험이 전부 다 이제 뭐 자차하고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제 와이프까지 포함해서 한 120만 원 정도. 120만 원? 예. 근데 아마
제 경력이 이제 제 소유로 프라이드로 제 소유로 해놨었다라면 아마 한 70 정도 60에서 70 사이 정도 나왔어요. 많이 떨어지네요. 예, 근데 이제 제 명의로 된 차가 이제 어떻게 보면 1 시리즈가 처음이었고 그 다음이 2차였기 때문에 그 외에는 이제 아버지 명의의 프라이드하고 이제 영업용 차량을 주로 운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력 인정을 많이 못 받아가지고 12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요. 예, 일단은 일반료, 고급료 현재 어떤 걸로 넣고 계신가요? 일반 유로 하고 일반요. 있습니다. 만당 비용 한 얼마 들어갈까요? 가득 넣으면 요새 가솔린이 대략 한 1,500원 중반 정도 하는데 가득 넣게 되면 대략 65,000에서 7만 원 사이 정도로 나옵니다. 가득 넣으면요. 그 정도 넣었다라고 가정한다면 한 몇백 네. 킬로 탈 수 있나요? 만당 넣었다. 대략 한 400에서 500, 한 500km 이상은 타는 것 같아요. 500킬로 이상. 예, 500km 이상은 타는 것 같고 이제 좀 많이 밟는다, 뭐 이제 좀 즐기다 왔다 하면 400 후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실제로 네. 타보시니까 연비는 좀 어떠세요? 시내 연비랑 고속 연비. 시내 연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막힌다 하면 한 9에서 10km 사이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고속도로에서는 한 15km 정도는 가볍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 연비는 저도 좀 놀랐던 게, 물론 이제 트릭 컴퓨터상이긴 한데 보통 이제 이게 그 공식적으로 이제 평균 연비가 12.8km/L거든요. 한 12km 대는 나온 것 같습니다. 항상 평균으로. 예. 자, 한 달 유지비죠. 한 달에 예. 한 주유비로 지금 거의 한 달에 한 몇천 킬로 타는 거죠? 거의 한 달에 거의 한 2,000km 정도 2,000km? 타는 것 같은데. 주유비로만 따진다고 하면 한 두 번, 세 번, 세 번 넣으셨네? 예, 한 아니다. 세네 번씩 넣은 것 같아요. 세네 번 넣은 것 같다. 네, 세네 번 넣으니까 대략 한 달에 기름값으로 한 25만 원 정도? 20에서 25만 원 사이 정도? 예. 자, 이 차 외관 디자인이죠.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외관 디자인은 마음에 듭니다. 이전에 아반떼 AD 스포츠도 운전을 해본 적이 있고, 아니면 조수석에 동승한 적도 있었고, 그때에 비해서 이제 차가 많이 낮아진 느낌이긴 해요. 디자인도 약간 좀 더 낮게 보이고. 그런데 이제 디자인은 이제 약간 좀 직선이 많고 약간 살짝 공격적인 디자인적으로는 저는 만족은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디자인 때문에 좀 단차가 많은 것 같아요. 아, 디자인. 그쵸. 단차가 좀 많아서 그냥 생각 안 하고 일부러 타고 있습니다. 예. 생각보다 많으신가 보네. 그쵸. 신경 쓸 정도로. 일단 눈에 보이는 게 이제 저 후드 쪽 하고요. 양쪽 후드 쪽 단차하고 이제 트렁크 쪽 단차. 그게 좀 눈에 띄긴 하는데 뭐 심각하게 물 새는 거 아니니까 일부러 신경을 안 쓰고 타고 있습니다. 그거 뭐 사업소 가면은 좀 단차 맞춰주지 않나요? 예, 학원이 그 해준다고 하는데 후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볼트를 풀러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안 하는 게 낫죠. 예, 그래서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고, 트렁크 쪽도 사실 제대로 맞은 차량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일반 노멀 CN7도 그렇고. 근데 그냥 원래 저도 이걸 이제 보고 난 다음에 이걸 갖고 가서 단차를 맞춰달라고 할까 했는데, 카페 같은 데 가서 봐도 신차 출고하신 분들도 그냥 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고요. 이제 조정을 해도, 블루엔즈 가서 조정을 해도 이제 좀 그걸 꺼리는 블루엔즈도 좀 있었고, 그래서 저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일부러 그냥 타고 있습니다. 실내 디자인은요? 실내 디자인은 내장은 대체적으로 다 만족을 하는데 몇 가지 불만이 좀 있다고 하면 요게 제일 마음에 안 듭니다. 예, 이게 저보다도 이제 제 와이프가 좀 싫어했는데 약간 이것 때문에 좀 답답하다는 느낌이 좀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좀 덩치가 큰 분이 이제 조수석에 타시면 좀 많이 좁아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좀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약간 이것 때문에 이제 다리를 좀 더 못 벌리는 그런 게 있어서 이 부분하고 시트 포지션이 예전보다 좀 낮아진 것 같긴 한데 예전 세대 모델들에 비해서는 좀 레그룸이 좀 낮은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원래 가급적이면 저 썬루프가 없는 모델로 고르려고 했는데 전부 다 썬루프가 들어가 있는 풀옵션들밖에 없어가지고 이 썬루프 때문에 좀 헤드룸이 좀 답답한 느낌은 좀 있습니다. 차주님도 이제 요거 가운데 요거 좀 불편하세요? 차주님은? 이 바요? 예, 바. 저는 안 불편한데 조수 타신 분들이. 예, 조수석 타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를 좀 하셨고, 제가 봤을 때도 좀 시각적으로는 좀 미안한 느낌.
때문에 미안한 느낌? 예, 미안한 느낌 때문에 좀 답답하지. 제가 실사용하는 데는 크게 불편한 건 없습니다. 뭐 기어 레버 조작할 때 닿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예. 자, 이 차를 처음 탔을 때 첫 느낌인데 네. 좀 어떠셨는지. 좀 각오를 했던 게 사실 이제 광진구 나자님 채널에서 이제 그 이전에도 이제 1.6 터보 모델들 그 중에서도 좀 이제 약간 스포츠성이 좀 가미된 모델들 보면 결국엔 빠질 수 없는 게 7단 건식 DCT였고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가 항상 있었는데 어느 정도 각오는 했었습니다. 왜냐면 영업용 차량으로 이제 건식 DCT가 달린 차량도 운행을 해봤는데 그건 디젤이었고 스포티지요. 근데 이제 그때 건식 DCT를 이미 느껴봤기 때문에 뭐 이 차도 크게 많이 다를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좀 다르기는 해요. 이제 물론 이제 그 DCT 특성, 그러니까 이제 수동같이 초반에 좀 디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토크 때문인지 대충 밟아줘도 약간 꿀렁이면서 그냥 간다라는 느낌이었다면 얘는 이제 좀 물론 이전 모델에 비해서는 좀 부드러워졌다고는 하지만 악셀을 초반에 좀 부드럽게 밟아주지 않으면 좀 울컥이는 현상이 있긴 있고요. 근데 처음에는 좀 생각보다는 좀 이제 좀 각오했던 것보다는 초반 저단에서 1단에서 2단 넘어갈 때나 이럴 때 생각보다 부드럽구나, 변속이 부드럽구나라는 느낌이 들었고, 이 노멀로 타다가 이제 스포츠 모드를 놨을 때 확실히 그 출력이 터지는 부분이라 할까요? 그 아무래도 보니까 스포츠 모드하고 노멀 모드일 때 이 터보가 작동되는 시점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노멀 모드일 때는 보통 한 1500rpm, 아니 노멀 모드일 때 3500rpm쯤부터 터보가 작동을 하는데 이제 스포츠 모드인 경우에는 이제 보다 이제 더 낮은 rpm 1500rpm쯤부터 그래서 이제 가속력이 확실히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노멀 모드로 놓고 탔을 때는 생각한 것보다 초반 스타트가 경차보다 느린 느낌이었는데 스포츠 모드로 놓으니까 확실히 반응이 완전 달라지고 변속기가 이제 일하는 그러니까 변속 타이밍도 많이 달라서 노멀 모드일 때는 솔직히 좀 답답해요. 약간 좀 늘어지는 느낌 초반에. 근데 이제 스포츠 모드로 놓으면 이제 뭐 드라이브를 할 때 뭐 와인딩을 할 때나 이럴 때도 변속도 이제 좀 고RPM을 최대한 좀 유지를 하다가 변속 타이밍도 좀 똑똑하게 변속을 좀 해주는 느낌이 확실히 있었고요. 그래서 스포츠 모드일 때는 만족도가 높은데 일상 주행 그냥 이제 시내 주행할 때는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걸 처음에 다 느끼신 거구나. 예, 처음에 한번 몰아보고 난 다음에 아 이게 사람들이 얘기하던 게 이거였구나. 근데 이제 그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DCT라고 하는 변속기 자체가 결국에는 원리가 수동 변속기 기반이고 한마디로 이제 왼발로 밟으면 클러치가 없어지고 이제 자동으로 클러치를 밟았다 떼줬다 하는 그런 특성을 이해하시는 분들한테는 확실히 이제 오히려 좀 더 재미를 줄 수도 있고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자동 변속기만 타셨던 분들한테는 초반에 좀 이질감이 많이 크고 짜증이 많이 날 것 같아요. 그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디젤의 건식 DCT가 들어갔던 모델 탔을 때하고 느낌이 좀 많이 달라서 그냥 디젤 모델들의 이제 DCT가 들어가면 그냥 초반에 높은 토크 때문에 그냥 토크발로 그냥 진문 개고 그냥 꿀렁이면서 간다 이런 느낌이라면 얘는 이제 가끔씩 힘이 부족할 때 수동차들 보면 이제 힘이 부족할 때 푸득푸득 하는 그런 것도 살짝 있기도 하고 가끔 가다가 항상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자동 변속기에만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좀 많이 이질감을 주면서 불만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자, 뽑기운이 있을까요? 예,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다. 아까 말씀드렸던 단차하고 카페에서 보니까 이 차도 이제 리콜 한 건하고 무상 수리 한 건이 있었어요. 20년 11월, 그러니까 20년 말에 생산된 모델들이에요. 리콜 같은 경우에는 안전벨트 텐셔너 쪽에 이제 보강하는 거 그게 리콜이 있었고 이 차는 이미 제가 구매하기 전에 그 리콜을 완료한 상태였고요. 무상 수리는 이제 정션 박스 쪽 ICU 쪽에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가 있더라고요. 이제 저는 그런 증상은 없었는데 이거 노멀도 해당되고요. 노멀 모델에 그 증상 있으셨던 분들 글을 보니까
갑자기 이제 전방 충돌 방지 그 센서하고 후측방, 그러니까 직후방 센서 쪽에 경고 메시지가 뜬다고 하더라고요. 점검하라고. 저는 아직까지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제가 얼마 전에 그래서 그러니까 리콜건 같은 경우에는 완료가 되면 조회가 가능한데 부상 수리건은 완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조회가 안 돼서 이제 직접 블루엔즈를 얼마 전에 또 방문을 했었고요. 네. 보니까 펌웨어 업데이트가 완료가 된 상태이긴 했는데 약간 좀 저도 약간 불안한 건 있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겪은 건데 그 아반떼 N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CN7 노멀하고 M 모델에는 없는 N라인만 있는 게 이 클러스터 좌측에 네.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네, 있어요. 보여요. 근데 이 모드 패널 갑자기 저도 그저께 갑자기 발견을 해서 멀쩡했는데 어느 날 이제 세차하려고 차를 끌고 나가다 보니까 크랙이 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크랙이 가 있는데 제가 이쪽에다가 뭐 거치대나 이런 거 설치한 거는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크랙이 났지 하고 만지다가 아래쪽 보니까 코팅이 벗겨져요. 하이그로시. 그래서 어제 그 블루엔즈를 가가지고 접수를 해서 보증 수리 건으로 처리를 했고 부품이 없어서 보니까 이제 이 플라스틱 패널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이 버튼까지 있는 모듈 통째로 교체를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아반떼 N라인 자체가 많이 팔린 차가 아니고 이제 단종이 지금 단종인지 아니면 그냥 단산일지 모르지만 판매량 자체가 아반떼 M보다도 적은 모델이라 부품 재고가 많지가 않아서 지금 부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있죠. 튜닝한 게 좀 있다면? 튜닝은 사실 지금 이미 M 퍼포먼스 서스하고 브레이크가 이미 들어간 차량을 구매를 한 게 그냥 구매하고 난 다음에 제가 따로 뭐 싸제라든지 아니면 그냥 불필요한 모비스 튜닝을 하고 싶지가 않아서 이미 제가 원하는 대로 이미 그 옵션이 들어간 차량을 구매를 해서 뭐 크게 뭐 튜닝한 건 없고요. 오히려 뭐 튜닝이라고 해봐야 요 LED 등 LED 등 정도? 예, 처음에 좀 놀랐던 게 저는 LED가 적용돼 있을 줄 알았는데 할로겐이더라고요. 실내는. 예. 그래서 전구 갈아 끼는데 조금 저는 원래 내장 쪽이나 이런 거를 제가 뜯고 직접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이게 전문가한테 돈 주고 맡기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이게 맡기는 게 비싼 것 같아서 제가 직접 한번 전구를 사서 갈아봤거든요. 네. 다시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다시는 안 할 것 같고 트렁크 쪽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모델하고 당시 나왔던 그 소나타 DM8도 그렇고 그 트렁크 손잡이가 없습니다. 트렁크 손잡이가 없어서 그것도 내장재 탈거하고 트렁크 손잡이를 달았고요. 그리고 이제 트렁크 쪽에 힌지 쪽에 커버가 없어요. 플라스틱 커버가 그냥 그 생짜 이제 그 철판이 다 보이거든요. 그거를 좀 따로 파는 게 있어서 달았습니다. 힌지 커버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게 출고 타이어가 원래는 순정이 한국 타이어 S1 AS인데 그 전차주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브레이크하고 서스펜션 옵션 넣으신 거 보면 달리는 걸 좋아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상하게 뒤쪽에는 미쉐린 PS5가 달려있고 이제 앞에는 또 순정 출고 타이어가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고민을 했었죠. 미쉐린 PS5가 뒤에 달려있는데 단지 그 장착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고요 또. 그래서 앞 타이어는 순정이고 그래서 이제 PS5를 떼서 팔까 아니면 앞에도 PS5로 교체를 할까 했는데 미쉐린 PS5로 앞에도 교체를 해버렸습니다. 그냥 짝을 다 맞춘 거네, 그쵸? 예, 맞췄습니다. 자, 시트의 착자감인데 아까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 시트 착자감은 어떻다고 보면 되죠? 시트 포지션은 이전 세대에 비해서 많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예, 내려가고 물론 이제 BMW들에 비하면 BMW 모델들에 비하면 그래도 아직 약간 조금 껑충한 느낌은 있지만 저는 보통 가장 아래로 낮춰서 타거든요. 근데 이전에 아반떼 AD에 비해서는 좀 더 아래로 내려간다는 느낌이 내려가는 들었고 느낌? 그리고 이제 시트 포지션 맞출 때도 나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혹시 차주님 키하고 몸무게가 어떻게 되세요? 키는 174cm이고요.
그리고 몸무게는 대략 88kg 정도. 혹시 이런 체형이면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키가 좀 크신 분들, 키가 180 이상이시고 특히 음. 그 중에서도 앉은 키가 크신 분들은 좀 헤드룸이 걱정이고요. 그리고 레그룸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레그룸도 2열도 그렇고 좀 넉넉한 편이라. 근데 이제 좀 덩치가 있으신 분들은 2열보다는 조수석 쪽에 앉으시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특히 이 바도 그렇고 이 바 때문에 이 다리가 이제 좀 이게 좀 걸리적거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등치가 큰 분은 좀 불편하실 수도 있다. 예. 장거리 갈 때 이거 뭐 시트 때문에 좀 아프거나 이거 뭐 괜찮죠? 잘 잡아주나요? 좀 어떤가 이거는? 시트 자체는 만족스러운 편인데 조금만 더 좋았으면 하는 거는 이제 사이드 볼스터, 네. 이 사이드 볼스터 쪽은 따로 조절이 안 돼요. 이 좀 더 이제 좀 더 조여주고 풀어주고 하는 그런 게 안 되고 그냥 고정돼 있다 보니까 1 시리즈는 그게 됐거든요. 1 시리즈에서도 시트 중에서 제일 만족했던 부분이 많이 아래로 내려갈 수 있으면서 사이드 볼스터도 조절이 되는데 사이드 볼스터 조절이 안 되는 거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다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잠시만요. 네네, 추천하셔도 됩니다. 버스 사람들 지나가는데 이건 참. 그러니까요. 사이드 볼스터 말고는 사실 크게 불만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핸들의 그립감인데요. 네. 네, 핸들의 그립감은 어떻다고 하면 될까요? 핸들 그립감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적당하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 림 두께가 좀 두꺼운 걸 선호를 하거든요. 보통 이제 BMW 타시는 분들도 다 M 핸들로 많이 바꾸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M 패키지에 들어가는 핸들이 너무 마음에 들었었는데 그 정도까지 두께는 아니지만 두께감도 좋고 좋습니다. 그 오히려 K3GT보다는 이 림 두께가 두꺼워서 더 만족스러워요. 네. 핸들 무게감은 좀 어때요? 무게감은 사실 생각한 것보다는 가벼운 편이긴 한데 뭐랄까 이제 이 모터 이 MDPS의 그 뭔가 그 담력이라 해야 될까요? 이게 엄청 무겁다라기보다는 일단 이 타이어가 폭이 235거든요. 타이어 사이즈가 235, 40, 18인데 폭이 두꺼워서 좀 더 묵직한 거 아닌가, 노멀에 비해서요. 노멀 모델보다는 확실히 좀 약간 무거운 느낌은 있고 적당한 편입니다. 적당한 편이다. 예. 자, 뉴턴 했을 때의 회전 반경인데 예. 주차할 때라든지 예. 특이사항이 좀 있을까요? 생각한 것보다 좀 반경이 넓다라는 느낌? 그냥 이제 왕복 4차선, 그러니까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돌 때 생각 외로 가끔 한 번에 안 돌아가는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도로마다 좀 다르겠지만 생각한 것보다 조금 반경이 넓다라는 느낌이 있었고요. 그거 외에는 이제 뭐 유턴할 때 크게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아마 M모델보다는 반경이 작을 거예요. 휠도 작기 때문에. 아반떼 N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인치이고 이 모델은 이제 18인치거든요, 휠이. 네. 그래서 회전 반경은 M보다는 작을 것 같아요. 뭐 작을 것 같다. 예. 하지만 뭐 차주님 입장에서 딱히 불편한 건 없다. 예.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 일단은 운전석도 창문 쪽 왼손을 딱 얹었을 때 예. 정위치에 잘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예. 버튼은 위치는 딱 편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그 보통 많이들 까셨던 게 요 드라이브 모드 버튼. 네. 생뚱맞게 얘가 여기 왜 있냐라고 이제 보통 이제 불호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편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제 이 기어 레버 옆에 드라이브 모드 버튼 있는 게 전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운전 중에 바꿀 때는 이걸 또 항상 쳐다보면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바로 바꾸는 데는 오히려 저는 이게 더 편합니다. 눈에 보여서. 저희 성문은 이제 운전석만 원터치죠. 조수석도. 예. 운전석만 원터치고 이제 i30 N9만 그 전자석타 오토이고요. 이 모델은 운전석만. 아쉽다, 그쵸? 예. 자, 핸들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좌측에 보니까 통화와 뭐 음량 버튼인 것 같고, 그쵸? 예. 우측이 이제 반절주행인 것 같아요. 네, 반절주행 쪽이요. 다 괜찮나요? 위치나 편의성들은? 예, 위치는 어차피 제가 업무용으로 타던 차들도 현대차를 많이 탔기 때문에 기아차 아니면 현대차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구성이라 일단 이 버튼 배열이나 사용하는 데는
익숙해서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예. 자, 뒤에 패들 시프트는 네. 어떤가요? 패들 시프트도 이전에 있던 다른 1.6 터보 모델들보다는 디자인적으로는 만족스러워요. 좀 더 위아래로 좀 더 길어진 편이고, 그리고 이제 눌렀을 때 조작감도 나쁘진 않은데, 사실 저도 최근에 좀 생각보다 놀랐던 게 그냥 자동으로 놓고 스포츠 모드에 놓은 상태에서 이제 좀 달릴 때 변속을 생각보다 마음에 들게 잘 해줘서 생각보다 똑똑한 느낌? 그래서 사실 이걸 많이 쓸 일은 많지가 않았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계기판이죠. 계기판은 저 풀 디스플레이인데 전자식이죠. 네. 이건 좀 어떤가요? 만족도가 높습니다. 만족도 높다. 네. 사실 개인적으로는 원래는 아날로그 계기판을 더 선호하는 편인데 신인성도 그렇고 뭐 각 드라이브 모드별 변화가 됐을 때 이제 정보 뭐 필요한 정보는 다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신인성이 좋아서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약간 넓게 보이고 만족스러운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실 원래 여기가 네. 원래 그런 말들이 많았거든요. 원래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뭔가 좀 디스플레이가 되는 게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원가 절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뭐 추가적으로 뭐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다가 그 가운데 부분에라도 가끔 이제 뭐 스포츠 모드 같은 데에서 이제 오일 온도나 그 이제 수온, 유온 수온 이런 것들하고 이제 부스트업 같은 거 좀 띄워주는 정보가 추가로 더 나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NN은 나오죠. NN은 나오는데 N9이라 그냥 안 나온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모니터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모니터 네. 어떤가요? 모니터는 사실 K3GT를 중고로 고려를 했을 때 그 8인치여서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8인치여서? 예, 그 저기 1시리즈를 탔을 때는 이제 10.25인치니까 그거 익숙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좀 이제 10.25인치 되는 거를 원했었는데 딱 분할도 적당한 것 같고 화면상으로는 신인성이나 이런 거에도 문제가 없고 만족스럽습니다. 네. 얘는 HUD 허드가 없죠? HUD 없죠. 예. 자, 그리고 비상 깜빡이 위치인데 저긴 좀 어떤가요? 적당합니다. 적당하다. 예.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내비 맵 버튼인데 여긴 잘 안 쓰시죠? 그냥 이제 설정할 때만 쓰긴 하는데 뭐 손에 닿는데 그렇게 불편한 위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그리고 이제 뭐 이 버튼들도 그렇고 저는 그래도 현대차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이제 버튼이 많은 게 BMW 같이 이제 BMW도 이제 버튼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맞아요. 물리 버튼이요. 저는 터치로 해가지고 이제 설정 들어가서 바꾸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버튼이 많아서 만족스럽습니다. 자, 그 다음이죠. 공조기 쪽인데 네. 공조기는 좀 어떤가요? 공조기는 안 그래도 저도 싫어하는 차들 중에 뭐냐면 이제 이 공조기 디스플레이 창이 없는 차들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제 뭐 이제 이 창이 없다고 하면 이 내비 화면의 위에 상단에 간략하게 보여주거나 그런데 즉각적으로 확인하기에는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공조기 창이 있는 것 자체는 마음에 듭니다. 창은 그리고 버튼 배열이나 위치는 다 괜찮네요. 핸들가 좀 가운데 있다. 좀 핸들에 있을 만한 법도 한데 그렇죠. 괜찮나요? 독일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핸들 자체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핸들 컬럼에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는 좀 직관성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몸에 열이 많아서 핸들 열선을 사용할 일이 얼마나 있을지 근데 물론 이제 가급적이면 좀 기능적으로 차라리 핸들 쪽이나 아니면 좀 이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밑에 쪽은 사실 뭐 특이사항이 없죠. 파킹과 오토홀드 뿐이어서. 자, 근데 수납 공간인데 이런 앞쪽에 컵홀더라든지 저런 공간이라든지 좌우 밑에 공간인데 좀 어떻다라 보면 될까요? 컵홀더 자체는 처음에 이제 이 차 나왔을 때 이제 모터 스튜디오 가서 그때 이 컵홀더 보고 아이디어는 좋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거를 뒤집으면 그러네. 이렇게 옆으로 반대로 하면 높이가 조절이 되거든요. 깊게 하거나 얕게 하거나. 근데 애매한 게 그 커피 같은 거 놓을 때요. 테이크아웃해서 놓으면 이제 뭐 스타벅스 사이즈로 치면 뭐 그란데나 좀 큰 사이즈 같은 거 아니면 이제 이렇게 깊을 때는 여기에 리드가 걸려버려요. 여긴 아래 바닥은 남고요.
그래서 애매하게 걸쳐 있고, 그렇다고 이거를 또 뒤집어서 이제 좀 높이를 좀 얕게 하면 가끔 좀 놀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을 모른다. 물론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컵홀더 자체는 뭐 가운데 컵홀더하고 양쪽에 하나씩 있고 양문에 컵홀더 자체 개수에 대해서는 불만은 없고요. 원래 뭐 이제 실내 이런 거에 있어서 현대자동차가 워낙에 잘 하니까.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컵홀더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별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여기가 이제 이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데 네. 여기가 좀 높이가 낮아서 물건을 놓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좀 높이가 좀 낮고 이제 케이블 연결했을 경우에는 좀 걸리적거리는 게 있어서. 맞아요. 예. 그리고 센터 쪽에 여기 암레스트 쪽에 이제 콘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브 박스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것도 원가 절감이겠지만 예, 그 LED 등이 없습니다. 아, 문 열었을 때? 예, 글로브 박스 열었을 때 예, LED 등이 없더라고요. 아, 등전도는 좀 넣어줄만 한데.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뭐냐 1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3 시리즈도 그렇고 여기에 이제 수납 공간이 있었어요. 네. 지갑 같은 거 놓기 딱 좋은 그런 게 있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아예 없고요. 예. 근데 뭐 전체적으로 사용하는데 수납이 부족하다 느끼는 거는 없습니다. 공간 자체에 대해서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승차감 서스펜션이죠. 이 차의 네. 승차감 서스펜션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어떻다고 보면 될까요? 저는 너무 만족스럽긴 한데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이제 뒤에 이제 어른들 모실 때 좀 걱정을 했거든요. 왜냐면 보통 이거 N라인을 고르시는 분들 중에서도 보통 브레이크는 선택을 많이 하시는데 브레이크하고 이제 디자인 휠 같은 경우는 많이 선택하시는데 서스펜션은 많이 안 고르세요. 왜냐면 승차감이 많이 하드해진다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N라인 순정, 그러니까 이제 그냥 N라인 순정은 제가 타보진 않았고 그 노멀 아반떼만 이제 운전을 해봤는데 그거 대비해서는 확실히 이제 코너를 돌 때나 이럴 때도 롤을 확실히 너무 잘 잡아줘요. 그러니까 이제 안정적이고 오히려 고속일 때는 저는 오히려 더 만족스럽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철을 만나서 이제 살짝 뛰었다가 그 다시 이제 바퀴가 지면에 닿을 때 네. 리범핑 같은 경우는 빠른 편이라고 느껴져서 오히려 저는 만족을 하는데 네. 좀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이 옵션이 있는 걸 골랐는데 오히려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예. 뒷자리에도 사람 태워보신 적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뒷좌석에 탈 일이 없으니까. 그쵸. 그렇기도 하고, 근데 다행히 장모님께서는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너무 부드러운 거보다는 좀 딱딱한 거를 이제 딱딱한 게 오히려 더 마음에 든다고 하셔서 그런지. 근데 이제 물론 저도 처음에 1시간 정도 운전을 했을 때 뭐 시트 포지션을 제가 그때는 좀 잡아가는 중이라 시트 포지션 탓도 있겠지만 조금 허리가 아프다는 느낌은 있었어요. 근데 적응되고 난 다음에 지금은 허리 아프다는 느낌은 없고요. 확실히 약간 노면의 요철에 확실히 있는 걸 다 알려주는 느낌인데 그 전에 타던 프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요철이나 뭐 포트홀 같은 거 있으면 그냥 꽝꽝 그냥 차체를 그냥 친다고 네네. 하면 얘는 그래도 이제 송곳이 있으면 두꺼운 필름 PPF 필름 한 5장 겹친 상태로 쿡쿡 찔러주는 느낌이랄까? 약간 걸을 건 어느 정도 걸러주고 네. 일단 롤링 자체가 많지가 않은 게 너무 마음에 들고 근데 이게 그냥 N라인 순정 서스펜션하고 얘하고 그 이제 그 차고가 네. 이제 서스펜션 길이가 한 10mm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이제 저도 좀 놀라긴 했는데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이제 그 보통 막걸리 이 차 사고 난 다음에 이제 막걸리 뿌리잖아요. 네. 바퀴 타이어 트레드 쪽에 뿌리는데 네. 휀다하고 바퀴 사이에 틈이 막걸리 병을 집어넣기가 이 공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이제 폭이 좀 좁아서 이게 10mm 정도 낮다고 한 게 괜한 얘기가 아니었구나 하고 좀 체감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데 이제 딱딱한 걸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권하지 않는 옵션이기도 합니다. 예. 자, 가속력, 이 차의 가속력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가속력은 일상 주행일 때는 확실히 체감이 되는 게 노멀과 스포츠 모드일 때는 차이가 확실히 커요. 저단에서. 근데 이제 보통 다른 데서도 이제
뭐 제로백 뭐 몇몇 시승기들 같은 데 보면 제로백 측정한 거 보면 뭐 이제 6.6초 나올 때도 있고 그쵸. 뭐 7초 나올 때도 있고 한데 대략 진짜 한 7초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뭐 정확하게 시간을 재고한 건 아니지만 스포츠 모드 놓고 했을 때는 한 6초 후반에서 7초 초반 정도는 나오는 것 같고 만족스러우신가요? 만족스럽습니다. 네, 만족스럽고 저는 이제 사실 직선에서 빠른 거보다는 저는 이제 구비진 데서 빠른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일단 가속력 자체는 불만 없습니다. 예. 혹시 이 차를 타시면서 꿈속에서 최고속도 몇 가지 밟아봤다? 꿈속에서는 한 190까지만. 190? 예. 190까지 밟았을 때 차량 고속 안정감은 어떠셨어요? 만족스럽습니다. 만족스럽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롤링 자체가 많지가 않으니까 일단 괜찮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그냥 일반 순정하고 좀 다를 수가 있는 게 타이어가 일단 순정 출고 타이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PS5로 교체를 해가지고 네. 그때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예, 제동에 있어서도 만족스러웠고요. 제동력도 코너링도 네. 만족스럽고. 코너를 돌 때는 생각보다는 좀 심심해요. 왜냐면 확실히 느낄 때 언더가 약간은 있는 것 같은데 뒤가 너무 안정적인데 너무 안정적인 느낌이에요. 어떻게든 돌아가는 가주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정적이어서 약간 좀 더 재미를 느끼기보다는 딱 적당한 중간인 것 같아요. 재미와 안정성의 그 중간. 네. 자, 그 다음이죠. 기어 BP 변속 타이밍 아까 다 말씀해 주셨죠? 예. 특이사항은. 예. 그 노멀일 때는 근데 그건 있어요. 1단에서 2단 넘어가는데 2단이 좀 애매한 느낌은 있어요. 2단이 좀 생각보다 뭐랄까 좀 애매하게 너무 짧게 갔다가 바로 3단 넘어가고 이래서 이제 냉간시에 좀 문제가 있죠. 그 냉간시에 시동 건조하면 안 된 다음에 주차장 경사로 높은 데 같은 데 올라가게 되면 좀 울컥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좀 열받고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에는 똑똑하고요. RPM 유지해주면서. 네. 자, 다음 질문이죠. 네. 모듈 변화는 아까 에코, 스마트, 컴포트, 스포츠 네. 이렇게 네 가지죠. 네. 자, 엔진은 배기음인데 네. N라인 엔진은 배기음 어떻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생각보다는 좀 있어서 놀랐어요. 배기에서 나온 소리가? 예. 왜냐면 아반떼 AD 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2016년에 제일 사고 싶었던 게 아반떼 스포츠긴 했거든요. 네. 근데 아반떼 스포츠는 배기음이 좀 심심했고 한 i30 N9하고 K3 GT부터는 이제 좀 배기음이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기음이 좀 은은하게 들어옵니다. 순정 상태예요. 배기음이 은은하게 들어오고 이제 예전에 얼마 전에 저기 경남 쪽에 갔다가 다시 수원에 올라오는데 한 3시간 연속으로 쉬지 않고 운전을 했었거든요. 네. 배기가 뜨거워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착각일 수도 있는데 배기음이 더 커진 느낌이 들었어요. 뒤에서 들려오는 게. 그러니까 이제 뭐 팝콘이 터지거나 이런 건 아닌데 약간 그르렁 하면서 이제 부밍이 약간 좀 있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내에서는 은은하게 들려서 적당하게 기분 좋게 해주는 딱 적당한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서 더 크면 조금만 더 컸으면 하는 건 있는데 N같이 너무 크지는 않았으면 하거든요, 사실. 원래 이제 벨로스터 N 중고도 고려했지만 이제 와이프가 N이라고 하면 다 양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럴 수 팝콘 있죠. 터지는 것 때문에 맞아요. 적당한데 이제 아반떼 N9 타시는 분들한테 보통 배기 튜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 이제 M 페스티벌에 이제 아반떼 N9 컵에서 그 알튠에 이제 워커 배기가 있는데 그걸 달면 이제 소리가 이제 부밍음이 좀 많이 커지면서 표현으로는 한 2배 정도 커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출력도 좀 오른다. 저 메이커상에서는 이제 5마력은 5 정도 오르고 이제 토크는 한 2 정도 오른다고 하는데 그거를 좀 달아보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현재까지로는 순정 배기도 만족스럽고 오히려 저는 그 사운드 제너레이터 같은 게 없어서 더 마음에 들어요. 약간 그거는 솔직히 좀 자기위로 하는 느낌 혼자서 안에서 그런 게 들기 때문에 오히려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없는 게 마음에 들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배기음이 은은하게 들려오는 게 마음에 듭니다. 스포츠 모드일 때 좀 약간 푸드득거리는 소리도 있고. 자,
스피커죠. 그 음악 들었을 때 예, 보니까 보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보스. 이 차의 스피커는 어떻더라 보면 될까요? 제가 그렇게 음질을 막 따지진 않는데 네. 그 전에 탔던 차들 스피커가 그렇게 다 안 좋아서 그런지 만족스럽습니다. 만족스럽다. 예. 자, 트렁크 사이즈나 2열 폴딩 다 되고 트렁크 사이즈도 만족스럽고, 그렇죠? 트렁크 사이즈는 그 안쪽이 생각보다 꽤 깊어서 네. 마음에 들긴 하는데 덮개를 열었을 때 생각보다는 좀 입구가 조금 좁은 느낌? 많이 좁은 건 아니고요. 약간 좁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특히 이제 위아래 높이는 뭐 적당한 것 같고 맞아요. 제가 봤을 때도. 예, 그런데 이제 트렁크 손잡이가 없는 것 자체가 일단 조금 그렇고 손잡이를 안 달았으면 이제 바깥에를 잡고 내려야 되는데 그쵸. 손이 더러워지니까 차가 더러운 경우에는 그리고 그쵸. 이제 그 수납 공간의 부재가 좀 아쉬워요. 그 아래 그 패널을 열면 네. 아래쪽에 러기지 트레이나 이런 게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타이어 스페어 킥 같은 것만 간략하게 담아 놓을 수 있게 작게 스티로폼이 있는데 그거 말고는 뭐 수납을 하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아쉬워요. 예. 자, 패밀리카로서 또 사용이 가능할까요? 저는 신혼부부 그리고 음. 이제 뭐 한 3인? 3인 정도까지는? 정도면 충분히 커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뒷자리 레그룸 등받이 각도 헤드룸인데 여기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뒤쪽은 때 앉아봤을 때 등받이 각도는 적당한 것 같았어요. 사실 이제 아이서티 N9 같은 경우에는 너무 세워져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등받이가. 네네. 그래서 이제 레그룸도 좀 좁았고요. 같은 플랫폼을 쓰는 아반떼 AD보다 레그룸이 좁았어요, 아이서티 같은 경우에는. 근데 K3GT나 아반떼 N9 둘 다 등받이 각도라든지 레그룸은 다 만족스러웠고요. 근데 이제 레그룸은 전혀 불만이 없는 편인데 그 헤드룸 왜요? 근데 예전보다 좀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나 이제 장모님도 이제 좀 생각보다 좀 낮다 그러면서 이제 타고 내릴 때 약간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엄청 낮은 차는 아니지만 디자인 때문인지 조금 낮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낮게. 자, 차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차의 장점인데 말씀 안 하셨던 것 중에서 장점은 네. 다방면으로 쓰기 좋은 차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N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네네. 용기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사실 수 있는 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네. 승차감도 물론 이제 M4 포서스가 안 들어가 있으면 오히려 더 부드럽고 좋겠지만 이제 경제성도 그렇고 즐기고 싶을 땐 즐기고 적당하게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문제가 없고 다방면으로 쓰기엔 좋은 것 같습니다. DCT만 빼고 DCT만 빼고. DCT만 네. 빼고요. 단점은 DCT겠죠, 그렇죠? 네, 단점은 DCT인데 이거를 저 개인적으로 원래 DCT인 차는 원래 사실 좀 걸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와이프가 K3GT로 너무 좋아했다 보니 네. 이제 DCT인 경우에는 이제 클러치하고 플라이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10만 내외쯤에서 보통 한번 교체를 하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교체 비용이 얼마나 되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괜찮냐 했는데 이제 그걸 감당하기로 하고 구매를 한 거라 네. 그거를 인지를 하고 구매를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일반 자동 변속기 같이 그냥 오일만 갈면서 타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 네. 오히려 그거에서는 좀 불만이 많으실 것 같고요. 이 특성을 아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차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닌 그냥 편하게 타는 차로 사신다면 번지수를 좀 잘못 찾으실 것 같고 보통 이 차를 사고 이제 후회하시는 분들은 보통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 게 소나타 1.6 터보 아니면 K5 1.6 터보를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진짜 좀 편한 걸 생각하시면 아예 그쪽으로 가시는 게 낫고 가끔씩은 뭐 운전하는 걸 즐기면서 일상생활로 쓴다 하면 이 차가 더 나은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이 차가. 그리고 또 단점이 또 있을까요? 단점은 좀 마감? 마감. 네. 아까 말씀하신 단차, 그쵸? 단차도 그렇고 실내에서도
간혹 가다가 좀 의외의 부분에서 이런 이제 웨더 스트립 같은 게 좀 씹혀 있는 게 있어서 제가 좀 핀 것도 좀 있고요. 그런 거, 예, 좀 사소한 거? 근데 그거 외에는 전반적으로는 괜찮아요. 예. 그리고 이제, 약간 원가 절감된 부분. 느끼시는구나. 예, 그런 거는 확실히 좀 느껴지더라고요. 1 시리즈만 아니었으면 그런 건 별로 안 느꼈을 것 같은데. 예, 1 시리즈가 생각을 가끔 나게 하더라고요. 그 정도라고 보면 될까, 단점은? 네. 그거 외에는 사실 UGB 면에서는 일단 부품이 일단 모비스에서 네. 이제 모비스 부품값이 워낙에 일단 수입차를 타시던 분들한테는 엄청 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부품 수급도 그렇고 이제 모비스 튠?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상위에 있는 뭐 아반떼 N이나 벨로스터 N 쪽 부품을 모비스 튠으로 이제 갈아 낄 수도 있고 뭐 이제 스포일러 같은 것도 사실 아반떼 N 것도 트렁크 백패널을 교체를 하면 통째로 교체하면 이제 스포일러 달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이성 생각하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한 20, 30대 분들이 갖고 놀기 좋은 차인 것 같아요. 예. 혹시 제조사의 좀 아쉬운 점인데 말씀 안 하셨던 것 중에서 아쉬운 점이 있을까요? 다 말씀하셨죠. 예, 근데 사실 뭐 몇만 건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엄청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배기 같은 것도 저는 배기 튜닝 같은 거 안 좋아하는 게 전 남양연구소 연구원분들이 이제 그 여러 고심을 한 끝에 내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퍼포먼스적인 거는 막 바꾸는 걸 좀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적당한 것 같습니다. 정말 적당. 예. 자, 차량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예.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된다.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 색상, 예. 등급, 옵션 등등등 있는데 있을까요? 그 후회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다. 예, 후회되는 부분은 별로 없고 이제 가끔 보증 수리 받으러 갈 때 네. 제가 지금 휴직 중이니까 이제 뭐 가능한데. 블렌즈 갈 때 뭐 하고 이제 발견하고 그냥 바로 저는 가면 되는데 네. 이제 진짜 일을 하시는 중에 그걸 발견을 했다. 그러면 또 받으러 갈 때는 조금 귀찮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예, 맞아요. 그냥 그런 품질적인 부분 말고는 저는 후회되는 건 없다. 없습니다. 예. 자, 보증계 내외 수리 아까 다 말씀해 주셨죠. 예, 네. 또 참고로 네. 제가 아직 안 받은 게 있긴 있는데 네. 여기는 이 영상에는 잘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나다 안 나다 그러는데 이 에어컨에 블로우 모터 바람을 불어 넣어주는 팬. 네. 네. 여기서 소음이 있습니다. 고주파 소음. 아, 저는 네. 계속 들려요. 네, 들리죠. 네, 여기서 계속 들리는데. 예. 이게 고질병이라 교체를 해도 얼마에다 또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교체하셨던 분들 사례를 봤는데도 저도 지금 이게 나는 경우가 좀 많은데 나중에 한번 조만간 또 이제 이걸 또 동영상 녹화를 해가지고 소리 녹음까지 해가지고 보증 끝나기 전에. 예, 보증 끝나기 전에 또 수리를 받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메인터넌스 정비성 이제 서비스 센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생각보다 이게 좀 뭐랄까, 그러니까 BMW 서비스 센터를 겪다가 또 이제 블루엔즈를 또 겪어보니 역시 빨리 되는구나 하면서도 또 이게 좀 걸리네 하는 것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 차는 이제 아반떼 M보다도 안 팔린 차라 아무래도 뭐 부품이 재고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빨리 되는 부분도 있고 좀 생각보다 걸리는 부분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블루엔즈도 이제 또 지경이 있고 그냥 이제 그쵸. 예, 그냥 1급도 있고 한데 네. 대체적으로 제가 사는 곳 근처 서수원 쪽에서는 대체적으로 대부분 다 만족스러웠고요. 서비스는. 근데 이제 지경은 역시 좀 대기가 좀 있어야 되고요. 대기, 사업소. 사업소 대기가 좀 있어야 되고 그 외에 이제 뭐 일반적인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네네. 오일팬 같은 경우도 다행히 뭐 하루 만에 처리가 됐고 그 외 다른 거는 조금 기다려야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좀 드문 경우 예, 그렇죠. 이제 그 계기판 좌측에 네네. 드라이브 모드 버튼 근처 이 크랩 같은 경우도 부품이 재고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걸리는 경우. 예. 그럴 수 있죠. 자, 부품과 수리비는 좀 어떤 편이라고 보면 될까요? 직접 뭐 DIY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도 사실 LED 등 교체하다가 네. 다들 이제 많이들 이게 하신 사례들을 보니까 네. 얘가 제일 쉽고요. 중앙등. 그리고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조수석 쪽에 이 네. 맵등, 네네. 이 화장등 이게 교체가 제일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얘는 생각보다 수월하게 넘어갔는데 이 분해를 하다가 저는 오히려 이 중앙등 2열에 저거 고정하는 저 모듈 자체를 고정하는 걸쇠를 제가 부러뜨렸어요. 아이고. 근데 이제 새로 주문해야겠구나 해서 봤는데 5,6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근처에 모비스 부품센터가 또 있어가지고 봤는데도 수월했고, 오히려 이제 DIY를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모비스의 가오로 좀 용감하게 뜯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월 얼마를 벌어야 유지할 수 있냐는 질문인데 어느 정도 벌어야 될까? 차이만 쓴다고 가정한다면 부담을 안 느끼시고 네. 여기저기 드라이브, 뭐 장거리로 드라이브도 많이 가시고 뭐 이거저거 전부 다 고려를 하면 저는 한 월 300 정도 버시는 분이면 그냥 부담 없이 장난감 같이 막 탈 수도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좀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죠. 뭐 이제 결제를 받아야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한 300선이면 정말 부담 없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프로랩으로 해도 충분하겠죠? 예, 뭐 할부를 해도 그 정도면 감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아직까지 할부로 차를 사본 적이 없어서. 네네. 예. 자, 이 차의 90번의 결함 장고장인데 예. 아까 다 말씀해 주셨죠? 예, 누유. 아직 한번 정리해두면 이제 그 오일팬 쪽에 누유가 그쵸, 올펜 누유. 있고, 근데 보통 한번 잡으면 크게 또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사례 보면. 그리고 이제 간혹 냉각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네네. 냉각수 소모가 좀 빠른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구매하고 이제 보충 정도는 해줬어요, 블루엔즈에서.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또 문제는 없고요, 점검 받았을 때. 그리고 블로우 모터, 그리고 이제 그 반자율 주행할 때 쓰는 이제 전방 충돌 경보라든지 축구방 경보 쪽에 점검 뜨는 거, 네. 그런 거 하고, 이제 저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데 간혹 가다가 이게 또 생산 연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앞에 범퍼 쪽에 몰딩, 이건 노멀 쪽이 노멀 아반떼가 주로 그런데 전방 범퍼, 앞에 범퍼 쪽 이제 검은색 몰딩으로 된 크롬 몰딩 된 게 이제 벗겨지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21년씩쯤. 그리고 또 뭐랄까, 그 외에는 크게 엄청난 결함은 없어요. 노킹도 좀, 저는 이제 GDI 엔진도 쇼트 엔진 교체를 해봤는데 프라이드 얘는 오히려 뭐 저는 일반유만 넣는데도 노킹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자, 이 차를 네. 잡소리나 풍절음인데 네. 잡소리는 아까 제가 봤을 때 이런 거 에어컨에서 나오는 고주파, 그쵸? 네, 그것도 있고 실내 내장재 잡소리도 있습니다. 내장 잡소리도 있어요? 내장재 잡소리도 어디선가 들려오는데 저는 내장재 잡소리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이라. 근데 이제 좀 격하게 몰다 보면 가끔씩 이제 좀 그쵸. 찌걱찌걱하는 소리는 좀 있어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뒤쪽에서 좀 들리긴 하는데 심한 편은 아니고요. 풍절음은 생각보다는 많지 않아서 의외로 그거는 만족스럽고요. 풍절음은 타이어 소음이 오히려, 근데 타이어가 썸머 타이어라 오히려 그래서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방음은 그렇게 엄청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이 차를 사고 나서 주위 반응인데 어떠셨어요? 뭐 달리는 거를 좋아하는 거를 다들 알고 있으니까 적당한 거 샀네 라는 반응과 야, 그 돈이면 아반떼 N 살 수 있지 않냐? 이러면서 그치, 아반떼 N 깡통 얘기가 제일 많았어요. 아반떼 깡통 얘기가. 근데 저는 깡통 살 바에는 안 사고, 그쵸. 그리고 또 사면 또 호작질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쵸. 근데 이제 고급유에 대한 거부감은 없는데 지방에 가면 고급유 넣는 경우, 넣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런 걸 신경 쓰면서 국도를 다니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굳이 그러니까 N 생각이 엄청 많이 나지는 않아요. 가끔 날 때는 있죠. 근데 이제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유지비도 그렇고 출력도 뭐 제가 운전하는 실력이 이렇게 엄청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출력이면 딱 적당한 느낌도 있고요. 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분명 이 영상을 볼 텐데 꼭 알아야 될 점이 좀 있다면 아반떼. 뭐랄까, 원가 절감이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가서 수입차 타셨던 분들한테는 이제 좀 약간 놀라는 경우가 좀 있을 것도 같고요.
근데 이제 막 엄청 심각한 원가 절감은 아닌데 사소한 거에서 약간 조금 실망을 주는. 그치. 그리고 이제 아반떼라는 급 자체가 사실 부담 없이 타기 좋은, 그러면서 이제 활용성도 적당하고 가격은 예전보다 좀 많이 오르긴 했죠. 근데 적당한 게 이해가 되는 차이긴 해요. 네. 국민 오빠 차라고 불리기도 했으니까 한때는. 네. 적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N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일상생활까지도 좀 고려를 하시면 더 나을 것 같고, 나는 그런 거 감수하면서 나는 달리는 거에만 난 좀 더 올인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N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N으로. 예. 자, 가까운 지인분의 친구분한테 조언을 해준다면이라는 건데, 뭐 네. 연식별 차이 등급 추천 같은 건데, 예. 뭐 연식별 차이는 딱히 없죠. 다 똑같죠. 연식별 차이는 그러니까 트림 조정 있는 거 말고는 그 외에는 달라진 게 많지는 않고요. 브레이크, 그러니까 M 퍼포먼스 옵션 중에서 브레이크는 꼭 선택하라고 해주겠습니다. 브레이크는? 네, 브레이크는 꼭 선택하고 타이어는 서머 타이어를 끼고 다녀라. 스마 타이어 끼고 다니라. 네. 자, 이 차를 살려는 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경쟁 차종이겠죠? 아반떼? 경쟁 차종이면 K3 GT 같은 경우에는 저도 고민을 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옵션 면에서는 좀 더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떨어지는. 그리고 엔진도 한 세대 전, 변속기도 한 세대라기보다는 이전 버전이고, 그리고 이제 플랫폼도 한 세대 이전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반떼 N9이 합리적이죠. 그런데 이제 디자인, 전 개인적으로 세단보다는 해치백을 좋아하는 거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K3 GT는 해치백 아니면 사실 해치백을 사야 된다 이런 거 아니면 갈 이유가 솔직히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네. 자, 이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 아반떼 N9. 확실히 달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N 가세요. N 가라. N 가시고 그냥 편하게 타겠다, 그냥 노멀 사세요. 그래서 얘가 단종된다는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아반떼 N보다 안 팔렸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네. 자, 이 차를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다방면으로 쓰기 좋은 어중간한 차. 근데 오히려 그게 어중간함이 매력이 될 수도 있고요. 그쵸. 아니면 이제 불호인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데, 어중간하고 이제 용감하지 못한 분들한테 추천. 용감하신 분들은 어차피 N을 사셨을 텐데. N을. 자, 이 차를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한 줄 평이요? 딱 네. 한 줄로 하면, 네, 천천히 있어서 이 차를 한번 보죠. 아반떼 한 줄 평. 슬리퍼 카. 슬리퍼 컷. 네, 그냥 편하게 쓸 때는 편하게 쓰고, 어. 달리고 싶을 때는 적당한 재미는 주고, 편하게 타기 좋은 차라고 생각합니다. 자, 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만족도거든요, 이 차. 5점 만점에서 네. 제 성향상에는 4점 정도 될 것 4점 같아요. 정도. 마이너스 1점은 그 뭐 단점들이겠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마감, 단차, 그리고 이제 블루엔진을 이제 저도 좀 그만 가고 싶은데 계속 가게 만드는 그런 리콜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때문에. 네, 그런 거 아니면 사실 5점까지는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의 질문인데 돈이 다시 생겼어요. 네. 이 차 또 사나요? 아니면 다른 차 가나요? 같은 돈이라면 이 차를 다시 살 것 같아요. 같은 돈이면? 네, 같은 돈이면 이 차를 다시 살 것 같고요. 네. 만약 더 넉넉하다면 그냥 골프 GTI 같은 걸로. 골프 GTI. 네. 알겠습니다.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네. 차량 관련해서 이거 말 못했다, 이거 빠진 것 같다, 혹시 좀 있을까요? 그거 외에는 어차피 달리는 거를 좀 더 신경 쓰시는 분이라면 타이어는 교체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썸머 타이어 같은 걸로. 그리고 M 퍼포먼스 파츠 중에 네. 그 디자인 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차에는 이제 M 퍼포먼스 브레이크, 서스, 그리고 디자인 휠 세 가지가 있는데, 휠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굳이 추천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이 차는 어차피 그 디자인 휠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른 이유도 있어요. 왜냐면 그걸 고르면 오히려 휠 무게가 짝당 한 0.5kg 더 무겁다고 해요. 디자인 휠이 오히려 그 경량이 아니라. 그래서 휠을 고르실 거면 차라리 이제 이 원메이크 레이스 알튠에 이제 그 RCQ라고 18인치 휠이 있어요. 네네. 대회 나가는 거. 그 휠을 끼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배기도 사실 인증 배기로 그 워커 배기 아까 말씀드리니까 알튠으로 들어가는 네. 그걸 또 고르셔도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뭐 구변도 간편하고 인증이 된 거라 경기에도 쓰는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냥 나는 막 엄청 막 뭐 커스텀으로 튜닝을 하는 거 아니다 그냥 그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편하게 슬리퍼 같이 타고 다닐 차로는 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또 뭐 끝? 그거 말고는 예 그거 말고는 뭐 그렇게 없습니다. 예. 즐거웠습니다. 아닙니다. 재밌었어요 되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저 혼자 너무 많이 떠든 것 같아서. 아니요. 너무 재밌었어요. 예. 끊을게요. 예. 네네, 저희 차주님께서 뭔가 좀 빼먹었다. 예. 재미난 에피소드를 좀 말씀 좀 해주신다면. 그 블루엔즈에 갖고 가면 네. 사실 오히려 아반떼는 많이 아시는데 N라인은 잘 모르세요. 그래서 뭐 가끔 사례 보면 노멀 같은 경우에는 엔진 오일이 한 4리터 정도 들어가고 네. N라인은 4.8리터가 들어가요. 음. 근데 이제 그냥 4리터만 넣으셔가지고 다시 보충을 하셨다는 분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처음에 이거 그냥 아반떼죠. 그래서 아반떼 N라인인데 변속기 오일 교체하는 것도 이제 따로 말씀을 드렸어요. DCT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좀 가끔 블루엔즈에 갈 때마다 몇몇 블루엔즈 갈 때마다 이제 좀 불안함? 예, 오일을 제대로 넣어주실까 그런 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치. 먼저 짚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